안녕하세요. 글로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우치전 세 번째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의 욕심. 우치가 다시 구름에 올라 동쪽으로 가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안 됐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치가 구름에서 내려 물었다. 무슨 일이요? 오늘 호주에서 창고를 맡고 있던 장세창이 처형당한답니다. 글쎄 장부가 어찌 됐는지 그거 쓰지도 않은 2,000냥이 비었다지 뭡니까? 하지만 그는 절대 돈을 빼돌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질고 고든데요. 자기 부모님에게도 효자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줄 정도였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딱한 듯 혀를 찼다. 그때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죄인을 실은 수레가 나타났다. 수레 뒤에는 젊은 여자가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저 여인은 누구요? 장세창의 부인이라오. 이윽고 옥졸들이 죄인을 내리더니 처형 장비를 차렸다. 우치는 몸을 흔들어 회오리 바람으로 변해 장세창과 부인을 거두어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이 오진 사람을 구하셨다! 사람들이 감격하여 소리치고 관리들은 즉시 임금에게 사실을 고했다. 우치는 장세창과 부인을 집으로 데려갔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까지도 두 사람은 정신을 잃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치가 입에 약을 흘려 깨우니 두 사람이 일어나 큰 절을 하며 고마워했다. 대상 같은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은혜라니 천만의 말씀이요. 우치는 두 사람을 집에서 쉬게 해주고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한 젊은이가 노인의 시체를 앞에 두고 서럽게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우치가 구름에서 내려가 묻자 남자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낼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한자경으로 70살이 되신 어머니도 모시고 있다고 했다. 우치는 한자경에게 족자를 주며 말했다. 이 족자를 걸어놓고 고지가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할 것이네. 그러면 100냥만 가져오너라 하게. 그럼 즉시 가져올 것이니 그것으로 장사를 지내도록 하게. 그 다음부터는 매일 1냥씩만 가져오라고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게나. 더 달라고 하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니 명심하게. 족자에는 큰 집 앞에 열쇠를 가진 동자가 그려져 있었다. 누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귀한 물건을 주시다니요. 한자경이 감격하여 말했다. 나는 남선부주에 사는 전우치라는 사람이네. 우치가 가자 한자경은 족자를 시험해 보았다. 고지가? 네. 우치의 말대로 족자 안에 있는 동자가 대답을 했다. 100냥을 가져오너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자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집을 열고 들어가 은 100냥을 가져왔다. 한자경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지만 당장 장사 지낼 일이 급한지라 먼저 은을 팔아 장례를 치렀다. 그 다음부터는 우치가 시킨 대로 매일 1냥씩을 가져오게 했다. 그것으로 어머니를 모셨으나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었다. 하루는 고지기를 불러 은 100냥을 가져오라 하니 못 들은 척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그런다. 한자경이 두세 번 간청하자 고지기는 할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었다. 한자경은 이때다 싶어 얼른 따라 들어가 욕심껏 은을 집어들었다.
순간 문이 닫히며 고지기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고지가! 고지가! 한자경이 놀라 소리쳤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기도 했다. 그 소리에 밖에 있던 창고지기가 호조 판서에게 달려갔다. 은을 넣어둔 창고에서 사람 소리가 납니다. 호조 판서가 놀라 나졸들을 창고로 보냈다. 그때까지도 한자경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고지가! 문 열어라! 한 나졸이 창고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자가 은을 들고 서 있었다. 어떤 놈인데 감히 이곳에 들어와 은을 훔치려 하느냐? 그때까지도 한자경은 그곳이 족자 속인 줄만 알았다. 어떤 놈인데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 호통이냐?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나졸들이 한자경을 잡아다 호조 판서 앞으로 데려갔다. 한자경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제 집이 아니라 호조였다.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소? 이놈, 감히 나라님의 창고에 들어와 도적질을 하고도 딴소리냐? 당장 사연을 아뢰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호조 판서가 호통을 쳤으나 한자경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소인은 집에 걸린 족자 속에 들어가 은을 가지고 나오려 했을 뿐이오. 한자경은 우치에게서 족자 얻은 사연을 쭉 아뢰었다. 전우치가 어떤 족자를 주었느냐? 전우치라는 말에 호조 판서가 놀라 물었다. 5달 전이오. 호조 판서는 한자경을 가두고 모든 창고를 조사하게 하였다. 조사 결과 은 창고에는 은 대신 청개구리가 가득하고 돈 창고에는 돈 대신 누런 뱀이 가득하였다. 호조 판서가 이를 보고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우치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때였다. 여러 곳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창고의 쌀이 변하여 버러지가 되었다옵니다. 군기가 모두 변하여 나무토막이 되었나이다. 내전에 호랑이가 들어와 궁인들을 해치고 있나이다. 임금은 궁수들과 함께 내전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궁녀마다 호랑이를 한 마리씩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뭣들 하느냐? 쏴라! 임금이 궁수들에게 명령하였다. 궁수들은 일제히 활을 쏘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검은 구름이 몰려와 궁녀들과 함께 호랑이를 쌓고 하늘로 올라갔다. 전우치, 그놈을 잡아야 나라가 태평하리라. 임금이 한탄하자 호조 판서가 아뢰었다. 어고에 든 도적이 우치와 한 무리오니 처형하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임금이 허락하자 한자경이 끌려 나왔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한자경을 휩쓸어 갔다. 집행관은 우치 소행인 줄 알고 그대로 임금에게 고하였다. 한편 우치는 한자경을 제 집으로 보내며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그대더러 무엇이라 당부했는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더니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는가? 한자경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